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보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내일부터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합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 오늘 중앙지검 수사 준비로 분주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재개됩니다. 사무실을 어디에 구성할지 등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사 검사는 모두 12명으로 7명은 서울에서 5명은 창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소속은 되지만 명태균 씨 의혹 사건만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떤 수사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네, 핵심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해주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다음 날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됐었죠.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을 했고 이후 이뤄진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는데요. 결국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넉 달간 소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명태균 씨 측이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명 씨 변호인이 명태균 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결국 명 씨의 입에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게 나올지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이 서울로 옮기면서 수사가 새 국면에 들어선 건 맞지만 윤 대통령 부부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검찰이 실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행태에 문제가 있어서 명 씨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시점으로부터 2달 뒤에도 직접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홍보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4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에게서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도 받았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직접 만난 건 2021년 1월 2차례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 실무진이 명 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크게 싸워 연을 끊었다는 설명입니다.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자기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뭔가 영향력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때때로 안 된 거예요. 오 시장은 오늘도 명 씨 측을 겨냥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 시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14일. 오 시장 측은 오세훈 풍이 분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오 후보가 당시 야권 단일 후보로서 안 후보보다 적합도와 경쟁력이 우위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2건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명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지율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며 적합도와 경쟁력을 모두 갖춘 서울시장 후보임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어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이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올리며 후보 경쟁력을 홍보하는 이중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면서 공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오 시장의 계속된 반박에도 불구하고 명씨와의 관계와 관련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자신의 부하 등에게 전달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그런데 체포 명단에 기재돼 있던 1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이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모인 자리에서 인물별로 자신이 싫어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을 때 대다수는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들은 대로 털어놨습니다. 먼저 계엄 해제안 가결 직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당시 대표.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에 대해선 왜 부정적인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당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방첩사, 국정원이 받은 명단에 모두 등장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 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김 의원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싫어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경우 젊었을 때 회장 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부정선거와 관련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이 평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명단에 속한 인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이 평소 낙인을 찍은 인물이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해당 검찰 진술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한 조력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에 담긴 정치인 수거와 여의도 점령 계획은 실제로 일부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원을 연결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 노상원 장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나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첩사령관이 내란의 배후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겁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았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나흘간은 매일 김 전 장관을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서관 차량을 이용해 검문도 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와 사살 계획을 담은 수첩에 대해 다른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빠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500명의 수거 대상 중 정치인 일부에 대해선 체포 지시가 하달됐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문구대로 계엄군은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사살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고 정보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몽골에서 체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교회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뜰폰과 신용카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단계 사업입니다. 파는 만큼 돌려주겠다고 꼬드기며 다단계 방식으로 영양제나 화장품 등을 팔고 결국 사람들을 얽히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전 목사의 가족이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실제 목표는 이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한켠에 하얀 천막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영양제와 화장품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애국굿즈 여러분들 많이들 이용해 주셔야 돼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라이피스라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인데 대뜸 사는 게 곧 애국이라고 홍보합니다. 목사님이 애국하는데 1,000원씩만 들어가잖아요. 애국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봤어요. 전광훈 목사의 딸이 효과를 봤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전하나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원래 여름에도 장기침이 많아서 근데 여기 있는 멀티비타민 드시고 장기침이 없어져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씨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멀티비타민을 파는 라이피스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특이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할 사람도 뽑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집회도 참석하시고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받아가실 수 있게 하려고. MBC가 입수한 라이피스 내부 교육 자료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산 사람부터 가족 위주 판매, 나아가 판매에 재능이 있는 회원까지 4등급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어치를 팔면 35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아름다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입니다. 전광훈 목사도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연금처럼 수익을 받게 될 거라고 꼬드깁니다. 이익이 전광훈 목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양만큼 그 돈을 여러분에게 돌려줘서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선 측근들의 묻지마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 쩔뚝거리시는 분 이거 당장 먹고 4, 5일 지나면 바로 꿋꿋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전 목사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랑 산인사가 누구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종교 교단 또는 단체에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정신, 생활 양식, 그리고 돈,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착취하고 싶다.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쇼핑몰, 알뜰폰, 신문 등 여러 사업은 모두 전광훈 목사의 아들과 딸이 맡고 있고 수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